두산로보틱스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8일 두산로보틱스의 핵심 주가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다소 민감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많은 구독자분들과 두산로보틱스 주주분들이 반드시 확인하고 싶어 하는 내용이고 정보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다뤄볼까 하는데요. 두산로보틱스는 상담이 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언젠가는 올라갈 겁니다. 이런 방송 안 하죠. 그리고 좋은 이야기,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 매번 드리고 있었는데 결국 여러분들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건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언제 올라갈까? 이게 중요하죠. 언젠가 정말 큰 상승이 나올 것은 저도 여러분도 알아요. 맞나요? 그런데 도대체 언제? 이게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두산로보틱스의 그 급등 시기를 미리 안다면 당연히 우리가 지금 이 주가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보유하면서 추후에 나올 엄청난 대급등을 우리의 수익으로 가져가는 결과까지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나깨나 사실 우리 두산로보틱스 주주분들을 위한 분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보러 오신 우리 두산로보틱스 구독자분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또한 영상을 또 새롭게 시청하시거나 매번 보고 있지만 좋아요를 눌러보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은 한번 눌러보시는 거 어떨까요? 생각보다 제가 잠에 들기 전에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또 얼마나 영상을 보셨나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보는데 이 좋아요 버튼이 정말 저를 또 기쁘게 합니다. 자, 그러면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올라가느냐? 일단은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왜 지금 못 가냐면 로봇은 이미 시대적인 필수 전략 산업으로 자리했어요. 본격적인 호황기가 코앞에 있었는데 변수가 발생을 했죠. 바로 미국의 정책이요. 미국의 정책이 어쨌든 해외 공장을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미국이나 유럽 등과 같은 선진 국가들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방향성을 띠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국가들은 아시겠지만 인건비가 매우 비쌉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책을 펼쳐도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관세 정책.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전혀 머리 아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돈을 벌기 위한 내용이에요. 조금만 집중할게요. 제가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해외에서 물건을 생산해요. 해외에서 물건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든지, 미국이 또 소비 하나는 끝내주는 나라잖아요. 해외에서 생산을 해서 미국에 또 판매를 하러 갔는데 관세를 부과해. 그러면 단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올라가죠. 기업들이,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관세를 부과를 하면은 이 관세가 부과되는 만큼의 금액을 기업이 부담을 하게 될 것인가, 혹은 소비자가 부담을 하게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가격 더 올려서라도 난 팔겠다 한다면 그냥 관세 부과를 기업들은 소비자에게 넘길 것이고, 가격 더 올리면 진짜 우리 소비자들이 우리 제품 선택 안 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기업들은 소비자를 생각해서 관세 부담을 지게 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해요. 물가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물가가. 그럼 기업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당연히 최초에 이 영업비용을 제외한 제조 비용을 줄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조 비용을.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피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제가 자료를 다 준비해 놓고 정말 오랫동안 자료 조사를 하고 거기서 일부 요약을 한 건데 다 담기에는 양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이 미중 갈등 심화가 얼마나 심각하냐. 선진국가와 글로벌 기업들은 제조시설을 중국에게 맡기는, 흔히 해외 아웃소싱 구조를 더 이상 택하지 않는 방향성으로 시작되었어요.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등 이런 제조 분야의 흐름만 보더라도 너무 뻔하죠. 그죠? 뭐 현대, 뭐 삼성만 보더라도. 근데 여기에서 핵심은 단순히 정책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제조기술 정보에 대한 보안성이 굉장히 심각해요. 제조기술을 가져가서 중국이 직접 그대로 그냥 카피해버리고, 그러니까 더 이상 맡기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맡길 수가 없는 거야. 경쟁력 자체가 위험에 놓여지니까 기업들은. 그런데 이 협동 로봇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제조 현장에 투입을 하기 때문에 보안성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면 중국 로봇을 씁니까?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와 같은 이런 기업들은 경쟁력이 더 올라가는데, 이건 다른 이야기고, 어쨌든 중요한 건 결국 뭐다? 해외 아웃소싱 구조를 더 이상 택할 수 없는 대부분의 기업들, 제조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 막상 지금 흘러가는 이 관세 정책을 시작으로, 그죠? 미중 갈등으로 또 인해서 이런 불확실성이 짙은 요인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으니까 내 사업 전략을 어떻게 할까 뚜렷하게 정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현대차, 뭐 테슬라 이런 애들은 그냥 치고 들어갑니다, 어차피.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이미 대기업은 로봇 트렌드가 거의 자리하고 있습니다. 잘 자리하고 있어요. 우리 두산 로보틱스의 대상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이걸 따라가는 이 중소기업들의 변화가 중요한데, 이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뭐 이랬더니 정책도 이렇게 되고 저랬더니 또 관세 이렇게 바뀌고 골치 아파요. 그래서 곧바로 자동화 설비에 대한 투자를 빠르게 진행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지금까지 이 두산 로보틱스가 왜 빠졌는지도 설명이 되는 것이고,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첫 시작점으로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않은 정말 핵심이 되는 정보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 방송에 모두 담아드리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쉬운데, 우리 영상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우리 방송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하실 수가 있고, 나는 좀 더 빠르게 좀 받아보고 싶다, 지금 말씀드린 이 요약본이 아니라 상세 리포트,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않는 상세 리포트를 받아보고 싶으신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은 구독 누르셨다면, 자, 구독 누르셔야 됩니다. 새로운 시청자분들은 구독 누르시고 010-7371-7454 이 번호로 저 구독했어요 라고 하시면서 두산 로보 리포트 요청합니다 라고 저한테 보내세요. 이런 기본적인 정보 싸움이 매우 중요해요. 왜? 지금 이 두산 로보틱스를 계속 끌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는 단순한 기술적 분석이 아니라 시대적인 흐름과 지금 벌어지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의 경쟁력, 이런 것들이 모두 중요합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진짜 종토방에서 정신 나갈 것 같은 이야기들이 정말 많아요. 이렇게 비싼 주식이 어디냐, 아직도 두산 로보틱스는 고평가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두산 로보틱스와 같은 기업들은 실제로 애널리스트들도 성장성을 주목합니다. 해당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가, 그 사업이 속한 산업은 앞으로 성장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고려해요. 그 기업이 그 시장 안에서 과연 얼마나 시장에서 경쟁력을 보여줄 것인가.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이 지어내는 게 아니죠. 어떤 말을 좀 드릴 거냐면, 잘 들으세요. 상남이가 좀 거짓말을 한다면 그냥 구독 취소하고 다시는 영상을 보지 마세요.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두산 로보틱스 로봇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죠. 로봇의 시장 규모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겠죠. 잠재된 성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경쟁력은 어때요? 세간에선 두산 로보틱스를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정말 이를 악물고 이렇게 달려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덜어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는 누가 뭐라 해도 세계에서 4번째로 시장 점유율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경쟁력 있는 로봇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맞나요? 이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두산 로보틱스의 기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 이 증시의 여러 복합적인 요인도 물론 자리하고 있고, 말씀드렸던 내용과 더불어서 다양한 또 깊은 이야기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방송에서 모두 말씀드리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쉬운데 우리 영상 구독하시고 저한테 리포트 요청하시면은 제가 모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언제 매수해야 되고 매도해야 되는지까지도 정확한 근거가 된다 말씀드립니다. 오늘 두산로보틱스 영상 마칠 건데요. 말씀드렸듯이 이 구간에서 강한 윗꼬리 캔들, 대량 거래가 동반된 이 윗꼬리 캔들이 등장하면서 이평선에 역배열된 상황, 너무나 아쉽긴 하지만 이 이평선의 역배열이 더 이상 확장되지 않는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락세를 그리고 있는 두산로보틱스의 상황, 반대로 말하면 억울하게 두산로보틱스가 지금까지 밀렸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두산로보틱스의 주가, 시가총액이 굉장히 할인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할인된 주가는 업황이 개선되고 업황이 성장하고 호황기로 들어갔을 때 자연스럽게 주가는 오버슈팅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두산로보틱스가 경쟁이 갖추고 있다면 주가는 진짜 어마어마한 급등으로 이어지기 마련이에요. 이어집니다. 이미 저 위에까지 올라가 있는 주식을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안전하게 향후 정말 이 두산로보틱스를 내가 5만원에 내가 매수했다니까? 야 지금 뭐 20만원 30만원인데? 이런 이야기 분명히 듣는 날 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당장 이 흐름만 보지 마셔라. 너무 짧은 흐름이에요. 이 안에서의 기술적인 분석은 솔직히 말하면 제가 말씀드린 이 주요 정보에 대한 이 모멘텀의 부분에 대한 것보다 당연히 중요성이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이 정보에 대한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미리 알면 왜 얘가 추세를 바꾸는지도 알 수 있고 언제 추세를 바꾸는지도 우리가 돌아가는 이 시대적인 흐름을 보면서 언론사에서 나오는 이런 다양한 뉴스를 접하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 수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오늘 두산로보틱스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영상을 지금까지 보신 분들은요,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중요한 정보들 계속해서 최신화하고 중요한 정보들을 공유해드리는 여러분들 수익을 위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반드시 부탁드리고, 끝으로 우리 영상 보신 분들은요, 자 010-7371-7454 이 번호 가끔 저장을 안 해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저장은 꼭 한번 해 놓으시고 문자를 보내 놓으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